2024년 10월 11일 북측의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북쪽의 주장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 이러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이렇게 보면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은 김정은 그 평양 정권이 보낸,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오물, 또 그 속에 화학물질, 대부분이 화학물질이죠. 오물풍선 공격, 그게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은 수십 차례입니다. 일단 확인된 것만도 30건이 넘고, 또 무인기 침범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차례 이렇게 침범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펄쩍 뛰면서 무인기 사진이다, 이게 대북전단 사진이다, 이러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면 참지 않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저 핵 위협 앞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 이야기가 나와도 일부 좀 당황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역시 놀고 먹고 돈 버는데 거기에 탐닉하고 있더라.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는, 이번에 바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책이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돈으로 얼마치 팔렸다, 이 뉴스를 헤드라인에 제일 위쪽에 올려놓았습니다. 참, 세상에서 일본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하더니, 저 김정은 족속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한국인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을 결국 치겠다, 이런 것이죠. 공격하겠다. 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그나마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무엇인가를 또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뭔가 잘못해서 무엇인가 북측에 빌미를 줘서, 공격당할 빌미를 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나라는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들이 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모든 것은 화학물질이죠.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그 풍선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도 이번에는 한국의 국방을 위해서 훈련을 해도 훈련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무엇인가 말을 예의 바르지 않게 해서 그런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찾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죽겠구나. 또 뭘 잘못했구나. 이런 국민성, 모든 국민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말이 나오는 그 대중의 인식에 아주 질려버릴 정도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노예근성이라고 할까? 패배의식이라고 할까? 그런데 저렇게 사로잡혀 있을까? 그런데 봅시다.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게 대뜸 대북전단 보내고 하는 그 탈북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북한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눈을 세모꼴로 해가지고 보면서 그 사람들이 했겠지 또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북한이 그랬으니까 진짜일 거야 이러면서 한국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보내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대북전단 보내는 사람들이 보냈을 거다. 북한이 맞다고 하는 게 아예 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박상학 씨 같은 경우도 안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이 거짓말하는 거다. 아예 한국이 제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걸 보면.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말대로 보냈을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 그렇지 않다면 또 우리는 하나 더 덧붙일 수 있죠. 김정은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신의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북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뭐 어느 쪽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한국이 뭘 잘못했다, 북한 핵이 날아오는 게 두렵다, 한국 정부 때문이다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든지, 이 모든 것이 이 치겠다라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죠.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핵이나 다른 폭탄에 얻어 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면 이 모든 게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이야기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뭔지. 바로 이 모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쓸데없다. 지금까지 방송에 나와서 갑론을박을 하고 뭐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쓰고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하는 게 대한민국의 발을 딱 딛고 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누구 탓이야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북한이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왔다고 주장을 한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니까 하겠지. 그러면 그 주장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뭔가 목표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반 나눠 가지고 여당이 잘못했다 이러면 너희 야당은 뭘 잘했느냐 혹은 그 반대, 이 이야기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저 북측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한다, 치겠다고 했다. 간단하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어때서 다 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 공격하겠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사람 100% 동의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가 이 무인기 주장을 듣고 1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이들이 뭐 휴전선 그런 데서 이걸 폐쇄한다든지 또 뭐 이야기했듯이 오물풍선 공격을 저렇게, 사실 저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아주 일찍부터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설령 그게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쓰레기가 덮쳐오면은 그러면 그걸 끌어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바로 생화학 물질 아닙니까? 그쪽에서 오물을 보냈다. 그쪽 쓰레기인데 거기가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곳입니까? 뭐 그 동물 질병도 그렇고 인간 질병도 그렇고 위생 상태도 그렇고 더구나 좀 그 글로벌 사우스 이쪽하고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팬데믹, 또 다른 팬데믹을 우려하는 그런 것들도 거기에서 연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의 반년, 1년, 이제 반년이 훨씬 넘어서 계속하고 있죠. 이런 일들. 또 근래에는 그들이 뭐 자기들도 헌법이 있다 이러면서 사회주의 헌법을 고쳐서 이 한반도에 두 나라가 있는 것으로, 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하는 그거로 바꿀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한국 측에서 나와서 미국의 소리 방송 같은 데서 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끝에 온 것이죠. 그 일련의 일들이 결국은 북측의 대남 전술이 무엇인가 변경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제 치겠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여기까지는 무난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이 국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나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저 김정은 집단을 받아들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서 우리의 땅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이한테 먹혀서 점령당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김정은이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든지, 그 중에 하나가 통일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쓴다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그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국가를 포기하겠습니까? 연방국가는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 서로 믿지 않는 덕담들을 하면서 그거 내가 먹을게, 이런 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 한반도를 둘로 나누자. 지금 휴전선, 이것은 휴전 상태죠.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 다시 전쟁을 재개해서 결판을 낼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이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국가로 여기를 선을 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특히 우리가 뭘 또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불을 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옳다, 잘됐다, 그냥 그러면 두 국가로 나뉘면 핵으로 우리 공격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이러한 두 국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육로를 단절한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돈 들여서 도로 이어주고 철로 이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파헤쳐서 끊어버리고 도로를 폐쇄하고 철로를 다 걷어냈습니다. 철로 걷어가지고 고물로 팔아서 엿을 바꿔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길가에 있는 가로등, 그 높이 잘 설치해 놓은 가로등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 여기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지뢰를 매설했죠. 나뭇잎 지뢰라는 거,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는 조심을 해야 하는, 이 나뭇잎 지뢰가 물에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불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일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이미 다 매설을 했으니까. 또 장벽을 다시 구축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GP 철수한다 이랬는데 우리 쪽만 했죠. 그런데 그것을 더 북측에서 이번에 구축을 했다는 뉴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육로를 단절하고 휴전선 부근을 요새화한다. 그래서 높은 망루 사진 이런 거 나오는 거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한국이 또 뭔가 잘못해서, 한국이 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됐구나, 잘 원하는 대로 해서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도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미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가로막아 버리면 북한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냐?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들 올 길은 있겠죠. 이쪽 사람들 다가오면 거기에 죽으라고 해놓은 건데, 안 내려오려고 이렇게 했나 보다. 세상을 그렇게 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김정은이가 여기 공격할 때 걸어와서 이 선을 넘어와서 칼로 찌른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 그거 들고 와서 입에 넣어줍니까? 모두 날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수함 활동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걸 막는다는 것이 북한이 우리가 절대 공격하지 않을게 믿어줘,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침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렇게 겹겹이 하는 게 아니다. 두 국가로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북쪽 넘보지 않을게 이러면서 핵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이거 안 되는 것이, 여기에는 평양 쪽에는 핵이 있고 우리에게는 핵이 없고, 그래서 핵이 있는 김정은 집단과 평화 공존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상식이 있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합창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슨 그런 꿈에 부푼 소박하게 북한의 핵이 무서웠는데 이제 좀 잊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망상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자, 이 요새화하고 육로를 단절하는 것이 북은 공격 안 하니까 믿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 막았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가? 여기 이렇게 막았다. 그러면 이렇게 막고 국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 국가면서 이렇게 막았다 하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국경선이다. 북한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휴전선이 아니고 국경선이다. 휴전선이 아니고 국경선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같이 그렇게 추진을 했던 종전선언 상태가 돼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종전선언 상태로 돼버리는 것이죠. 막아버림으로써.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이는 참 이런 면에서는 절대 그 인연이 안 끊겼구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얼떨결에 가만히 있는데 김정은이 혼자서 종전선언 해버린 겁니다. 시각적으로 여기 국경선이다 하고 휴전선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두 나라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 국경선이 생기면은 그냥 우리도 모르는 채 하고 갈까? 어차피 통일도 안 되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북위 38도선 위쪽을 국경선이다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이게 자기들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는데 반동강이 나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진작 이거를 포기하고, 그때 이야기했죠. 평양선언 이런 거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38도선 이북 지역을 김정은이한테 넘겼다. 그 문서 내용상 이것은 반국가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고
그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땅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섬이라고 했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쪽에 아무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수긍을 하면 탈북자는 난민 지위를 갖지 못하는 한 우리가 더 이상 탈북자를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북위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휴전선이라는 이야기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NLL이 유효했던 겁니다. 휴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점령 경계선으로 설정한 것이 NLL이지 NLL은 국경선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한번 뒤집히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점이 되는 겁니다. 휴전선일 때만 NLL이 유효하고 휴전선이 아닌 국경선이 됐을 때는 NLL은 존속 근거를 잃게 됩니다. 지금 국경선을 북위 38도선으로 잡는다면 북위 38도선으로 쫙 긋는 것이죠. 바다도.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위 38도선 이북은 김정은 집단의 영토라는 요구를 하겠구나. 이러면 서해 5도는 다 김정은에게 넘어가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영상이 있는데 이 주장을 하다 보면 서해 5도를 김정은이에게 탈취당할, 그래서 북괴군이 이것을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 되면 NLL은 무력화되는데 바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죠. 이런 상태를. 그런데 그 뜻을 받아서 이미 문서도 작성했고 이 문서는 국회에서 무효화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종전선언을 지금 김정은이가 선언을 해버렸다. 이 국경선을 긋고 이제는 이게 국경선이고 너와 나는 다른 나라다라고 함으로써 서해 5도가 NLL로는 우리 쪽에 있는데 북위 38도선으로 그으면 북쪽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서해 5도를 북한 국적으로 바꿔야 돼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우려가 슬슬 됩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의 그 옆에 한박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한박도가 휴전협정을 하고 나서도 계속 미등록 상태, 사람이 안 사는 섬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휴전협정은 1953년에 체결됐죠. 1978년에 와서 이 한박도를 행정상 강화군 소속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한박도에 북괴군이 와가지고 주둔하고 있다. 우리 땅을 침범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90년대
이때 그래도 뭔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지켰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부딪히든지 했겠지. 아무튼 1990년대부터는 북한군이 계속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 확인을 해보니까 KBS가 이거 맞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KBS가 2019년 7월 31일에 이걸 확인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게 NLL 위쪽에 있다. 이거 북한 땅 맞다. 우리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뭔가 여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게 이제 갑자기 북괴군이 여기에 와서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못 갔을 텐데 북한이 맞다. 북한 땅 맞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라고 KBS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1953년부터 방치돼 있던 무인도였다고 한다면 뭐 점유권을 따질 수도 있고 더구나 강화도에서 이렇게 바짝 있다고 하는데 무인도였고 마치 독도를 내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KBS는 이게 옳답니다. 자, 이런 인식이다. 아주 똑똑한 척, 논리적인 척, 국가에 있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죠. 안 되면 싸우는 것이고 그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시각으로 이거 북한 거 맞네. 우리 정부가 틀렸어.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인식이 현재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이제 두 나라다 하면서 이게 국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KBS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맞네. 서해5도는 북한 거네. 비워서 청소 깨끗이 해서 넘겨드릴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해5도의 그 전략적인 위치, 이게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그나마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점은 없었는지, 서해5도를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아무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북한의 그 계산, 그 술수를 따라잡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북측의 포석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 무인기 주장을 하면서 북측이 두 나라, 이게 국경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다. 이 나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종전선언 상태로 가게 되고 NLL이 무력화되고 서해5도가 넘어간다. 여기에 찬성할 KBS의 이런 논리는 분명히 이걸 지지하는 방송을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반대가 좀 있다. 그러면 힘으로 하면 되겠죠. 한번 맛 좀 보여주고. 이 서해5도 탈취, 서해5도 침공 가능성 이런 내용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